도 모두 완료되면 지하철은 다시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1936년 문을 연 도계광업소는 한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지만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쇠퇴기를 맞이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대체 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우산과 우비 등 3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안전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용 우산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국내 기준치의 444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도 걸림과 끼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단을 각사에 요청했습니다. 2년 전 국내 동물원에서 부화한 큰 고니가 자연 방사된 이후 2,000km 넘게 이동해 주 서식지인 러시아로 무사히 날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난 큰 고니가 야생성을 회복해 서식지로 돌아간 첫 사례입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채비를 하는 큰 고니. 총상을 입은 채 구조된 큰 고니 한 쌍이 2년 전 국내 동물원에서 부화한 여름입니다. 태어난 지 넉 달 만에 큰 고니 월동지인 부산 을숙도로 옮겨져 야생성 회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야생 큰 고니 무리에 섞여 비행하는 법과 먹이 구하는 법을 스스로 체득해 나갔습니다. 길도 알려주고 이 습지 좁은 습지긴 하지만 먹는 자리 이런 것까지 그 친구가 데리고 다니면서 손두서서 가면 뒤에 여름이는 쫓쫓 따라다니면서 그러기를 1년 6개월여. 지난 4월 말 여름이는 을숙도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GPS 추적 결과 부산을 떠난 여름이는 울산을 잠시 들렀다 함경남도 신포시와 함경북도 김책시를 거쳐 러시아 프리모르스키로 날아갔습니다. 약 한 달 만에 2,300km 행한 겁니다. 야생 큰 고니떼와 주요 서식지인 러시아로 함께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 부화된 큰 고니가 러시아로 돌아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에 돌아온다면 그게 어떤 인간과 우리 동물이 공존하는 우리 생태계를 만든다는 그런 보존에 대한 취지와 철새 생태 연구에 큰 도움이. 여름이의 여정을 계기로 동물원에서 태어난 철새도 적절한 훈련을 통해 야생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조이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까지로 묶이고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가 경정 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이 필요한 법사위원장 등은 오늘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지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내일 소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는 오늘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부품 수출업체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인 뉴스 시간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이 빨대를 전 매장에 도입했던 스타벅스가 최근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경제산업부 김진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스타벅스에서 플라스틱 빨대 옛날에 썼었는데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하게 된데 꽤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네, 7년 만입니다. 2018년부터 스타벅스는 종이빨대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네. 전국 매장에서 종이빨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사라진 건데요. 환경 보호가 목적이었습니다. 네. 당시 스타벅스는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약속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는데요. 국내 식품업체 중 종이빨대 전면 도입은 스타벅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7년 만인 지난 25일 전국 200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돌아온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플라스틱 빨대가 돌아왔다면 지금 현재 쓰고 있었던 그 종이 빨대, 그거는 이제 안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 매장에 종이 빨대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 빨대가 다 비치된 것도 아닙니다. 네. 스타벅스는 병원 인근이나 노약자 등이 많이 찾는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최초에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 빨대를 썼을 때도 뭐 스타벅스 입장에서 나름 뭐 의미를 두고서 했던 거였는데 이게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왜 돌아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몇 년 새 종이 빨대 쓰는 곳이 많아지면서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네. 저도 몇 번 사용해 봤는데 이 종이 빨대를 음료에 꽂아두면은 종이에 물이 흡수가 되어서 종이가 흐물흐물 거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스타벅스에는 이런 고객들이 민원이 자주 접수됐는데요. 소비자 인터뷰 한번 보시죠. 환경 때문에 이게 종이 빨대로 변경된 건 알고 있었는데 잠깐 두면은 좀 물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종이가 약간 녹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음료의 맛을 느끼려면 플라스틱 빨대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스타벅스는 특히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사용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식물 유래 성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를 도입했고 플라스틱 빨대 수거함을 따로 배치해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종이 빨대가 도입됐을 때 그럼 과연 이거는 이제 친환경적인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의문이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이가 플라스틱보다 분해가 더 잘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쓰레기로 배출이 되면 소각되거든요. 네.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재활용이 안 된다면은 태워서 없애는 건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렇다면 재활용은 어떨까요? 종이나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 쓰는 종이 빨대도 재활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사실상 종이 빨대 재활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환경부가 재활용 체계 구축을 외면하면서 종이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처럼 일반 쓰레기로 소각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쓰다가 종이 빨대가 늘어난 것은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도 뭐 환경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좀 규제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랬던 거가 큰데 네. 어떤가요? 지금 뭐 정부의 정책의 기조에 뭐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빨대냐 플라스틱 빨대냐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1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었는데요. 여기에 단계적으로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규제 시행을 바로 하지는 않고 계도 기한을 뒀는데 이 계도 기한이 계속 연장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를 유보하는 이른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당장 스타벅스도 플라스틱 빨대를 재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 계속되면은 결국 종이 빨대는 사라지게 되겠네요.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스타벅스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재도입된 날 매장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네. 빨대를 사용하는 소비자 중에서 종이 빨대보다는 플라스틱 빨대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앞서 국내 한 음료 브랜드도 음료와 함께 제공되던 종이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로 교체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빨대든 종이 빨대든 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타벅스 때문에 빨대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런데 사실 빨대 말고도 일회용 컵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일회용 컵도 플라스틱 빨대와 함께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이 역시 상당 부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종이컵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만 매장 내 사용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 하는 것도 좀 궁금한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올해 2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보수적 환경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셈인데 미국의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후퇴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스타벅스는 우리보다 앞서서 그 플라스틱 빨대를 재도입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유료화했는데 사용 자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15년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 거북이입니다. 그 코에 빨대가 꽂혀서 있는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며 해양 생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에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적극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네. 빨대 논란도 결국은 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의 땅꺼짐 안전지도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땅꺼짐 사고의 주범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타열 문제가 지목되었었는데요. 11만 건의 지하 정보를 분석한 결과 노후관로 교체만으로는 땅꺼짐 사고를 막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4, 5층 건물 높이의 물기둥이 솟아오릅니다. 공사 중에 굴착기가 지하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려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당시 상수도관이 터졌던 서울 화곡동 현장입니다. K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 화곡동은 서울시 안에서도 상하수도 파열 이력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땅꺼짐 사고나 민원 관련 이력은 10위권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중랑구 면목동도 수도관 파열 이력은 최상위권이지만 치마 사고 이력은 18위였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상하수도관을 지목해왔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집안 치마의 주요 원인인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와 기술 진단을 실시해서 국토교통부도 최근 5년간 전국의 땅꺼짐 사고 867건 가운데 394건을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땅꺼짐 사고 현장에선 파열된 경위가 불분명한 노후관로가 잇따라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상하수도관이 먼저 파열이 되면서 땅꺼짐이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고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상하수도관이 파열이 됐느냐. KBS와 땅꺼짐 안전지도를 함께 제작한 전문가들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만으로는 대형 땅꺼짐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상하수도관에서 누수되는 물이 동공으로 발전하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큰 원인은 지하수를 빼낸다거나. 실제 주요 땅꺼짐 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일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의 속옷 등을 몰래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고 또 공유까지 했다는 사실에 일본 열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고야의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여학생 속옷 사진 등 몰래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된 소셜미디어 대화방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일본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0여 명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공유한 사진들은 대부분 학교 안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나 속옷 사진, 일부는 여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등 70개 정도가 공유됐습니다. 경찰은 운영자인 40대 교사 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범행 가담자들이 현직 교사들이었다는 점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동료 교사나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던 교사가 상당수여서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普段優しかった先生がそういったことを起こしたということに対するショックというところが出てき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피해 여학생들의 학부모는 사진 유출도 걱정이지만 자녀들이 받을 심리적 상처가 더 걱정입니다. 子どもたちの心のケアだけはやっぱりしっかりとしていただければ僕はいいかな.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 공유에 가담해온 한 교사가 전철역 승강장에서 한 여성의 가방에 무언가를 묻히려다 붙잡히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발행한 유로화 외국한 기금 평형 채권이 모두 팔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4억 유로, 우리 돈 2조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한 유로화 표시 외평채 외국 투자자들의 주문이 190억 유로, 30조 원가량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 4년 만으로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화로 찍은 채권에 주문이 몰렸다는 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 여건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는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오늘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해외법인 HMG 글로벌에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신주 발행은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영권 강화만으로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의 해당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일괄 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선출안이 협조하겠지만 법사위원장 배부 문제는 추가 협상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당장 복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9.19 합의 복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있고 9.19 군사합의도 다시 복원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는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로는 불법 계엄으로 우리 군이 많이 상처 입었다며 자긍심을 회복시켜주는 게 어떤 무기 체계보다 가장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전 세계의 자장가를 모으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리듬에 흥겨운 분위기, 쿠바의 자장가. 베를린 주음악위원회가 주관하는 베를린이 잠듭니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다양한 문화권의 자장가를 수집해 보존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18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베를린. 이 프로젝트는 그 다양성을 음악으로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자장가를 부르고 현장 녹음이나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재료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가가 하루 눈 뜨면 하루에 뭐 200원, 300원, 500원 올라가지. 근데 그때보다 남는 것이 적지. 재료 쓰는 거는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쓸 수는 없고. 생닭을 사오는 가격만 4,000원가량. 5,000원짜리 치킨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의 초저가 행사에 걱정이 앞섭니다. 장사가 안 되죠. 10마리 팔 거를 5마리밖에 안 나가고. 2023년 한 소비자 단체가 조사한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의 재료비 원가는 9,936원. 그동안 오른 물가와 인건비, 매장 임대료, 배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원가는 10,000원이 훌쩍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프랜차이즈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가격은 18,000원에서 23,000원 선.
5,000원 치킨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든 아니든 자영업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최소한 10,000원 이상의 원가가 들어가는데 대기업에서 5,000원에 판매한다고 그러면 형님들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고물가 시대 대기업의 파격 할인은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이번 주 극장가에는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눈에 띕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현실공포 스릴러 노이즈와 레이서로 돌아온 브래드 피트의 F1 더 무비, 세월호 참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 바다호랑이가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개봉영화 소식 김상엽 기자입니다. 들리지 이 소리. 아파트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동생 주희가 갑자기 사라지고 주희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언니 주영은 아파트를 찾아와 동생의 흔적을 찾던 중 저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밤에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 남자의 살인 협박까지 받게 됩니다. 제발 닥치라고요 또! 왜요? 층간소음이라는 생활 속 소재에 스릴러를 얹어 공감에서 공포를 끌어냅니다. 점점 더 정말 피폐해져 가고 외적으로도 그리고 그런 눈빛이나 그 공허함이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담아내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 나경수. 아이들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요. 그날의 참상을 지울 수 없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지만 망할 놈의 재판이야. 기억을 다 떠오르게 겨우 가라앉은 민간 잠수사 대표까지 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지자 경수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집니다. 한 살 더 먹겠구나. 아이들도. 고 김관원, 고무영 잠수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날 그곳의 사람들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상처를 담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생했던 민간인 잠수사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끔찍한 사고로 한순간에 추락한 드라이버 소니 헤이스. Why are you here, Sonny? 레이싱 복귀를 제안받으며 최하위 팀에 합류하지만 I think it's really wonderful that Apex are giving second chances to the elderly. 새로운 스타 조슈아 피어스와 갈등을 겪으며 힘들게 복귀전을 준비합니다. Down the inside contact! 레이서로 스크린에 복귀한 브래드 피트가 실제 F1 드라이버들과 생생한 레이싱을 선사합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네, 교대역 가스 누출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에서 도시가스가 역사로 유입돼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외부 도시가스 배관 파손으로 가스가 유출돼 역사했다며 교대역 내선과 외선 열차 모두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가스 누출은 역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대역 인근 인도와 도로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동반 하락 중입니다. 양시장 외국인의 팔자의 낙폭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이틀째, 코스닥은 사흘 연속 약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매우 근접한 수치로 마감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나타나는 시점에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오며 시장에 긍정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미국 GDP와 주간 고용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고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며 금리 인하 기대도 확대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9.16포인트 하락한 3050.4에 코스닥은 6.45포인트 밀린 781.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주요 업종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S 등 방산주와 전력설비주 흐름 좋은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주 강세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하루 만에 반등을, KT와 신세계 상승 중인 반면 카카오페이 급락을,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 한국전력과 카카오, 한정기술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가켄바이오와 보로노이 상승이 돋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3,386.84에, 나스닥은 2167.91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는 하락 중이고 일본 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55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쉬어가는 사이 남부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되고 내일과 모레는 더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5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